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집주인 매도자들이 경악할 신호가 터졌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주요 4개국의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IMF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대선 이후 코로나발 위험 자산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장기적으로 유망한 분양과 금매는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2시 집주인 경악할 신호, 집이 안 팔려 미치겠습니다. 이거 정말로 그래요. 내놨는데 이제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의 몰락, 집이 보이지 아파트, 그리고 주식하고 가상화폐 그래프들이 보입니다.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조짐. 먼저 주요국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거. 주요 국가 4개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주요국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먼저 미국부터. 소비자 물가가 21년 4월 달에 4.2밖에 안 됐던 게 1년 만에 22년 4월 달에 8.3. 이것도 8.5에서 8.3으로 약간 내려온 거예요. 8%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공행진 중입니다. 금리 인상 5월 달에 0.75, 1.0까지 0.5% 빅스텝을 밟는 바람에 이렇게 왔죠. 자, 대출 이자는 5.2% 정도로 되고요.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제 6월, 7월 연속해서 0.5 빅스텝 거의 유력한 것 같고요. 연말 정도 되면 3% 기준금리가 무려 3%로 한미 역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유럽부터 볼까요? 이제 유로존이라고 유럽 통틀어서 자 금리 1% 원래는 마이너스 0이었어요. 0%까지 1%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4월 소비자 물가 7.5% 상당히 높죠? 엄청납니다. 자, 영국 소비자 물가는 21년 7월 달에 2%였던 게 불과 몇 개월 만에 22년 4월 달에 9%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영국은. 아주 끔찍합니다. 반년 좀 더 돼가지고 2%가 9%. 독일 볼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 7.4, 프랑스 4.8.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로존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 정말 4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래요. 중국 볼까요? 소비자 물가 21년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0.90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22년 4월 현재 2.1%까지 사실상 엄청나게 급등 추세입니다. 자, 기준금리는 3.70%로 지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라고 있거든요. 이게 4.60에서 자 4.45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된 겁니다. 일본 볼까요? 자, 소비자 물가 21년 4월 달에 보면 작년 4월 달 마이너스 0.95. 자, 일본은 계속 모든 물가가 마이너스 0.95. 월급도 올라가지 않고 몇십 년 동안. 그런데 4월 달 2.1로 자, 기하급수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금리 마이너스 1%대입니다. 이걸 계속 지속하는 바람에 일본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어요. 1달러에 127.32엔 130도 돌파했다가 조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130이 지속되면 우리나라하고 GDP가 역사상 처음으로 역전되는 겁니다. 1엔당 997 많이 회복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화를 많이 사들인 것도 있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점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높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 이렇게 되면 위험자산 붕괴가 전 세계적으로 도미노 형태로 무너질 수가 있다. 전국 아파트 주요 지표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6만 건 넘게 쌓여 있어요. 말이 6만 건이지 거래도 거의 한 달에 1000건밖에 안 되는 게 6만 건이 쌓였다면 엄청나죠. 거래 가뭄은 여전, 아파트 주요 지표 모두 하락. 여러분들 거래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거래가 안 되면 이건 집값이 그냥 폭락해버려요. 일단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 1000건 거래가 1000건 플러스 마이너스 거래가
지금 현재 6개월 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1년 정도 가면은요, 매물은 자꾸 늘어나지, 금매는 쌓이지, 결국 폭락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아파트 주요 지표. 자, 오늘 12시에 이것도 발표됐죠? 자, 거래 감소. 먼저 거래 감소, 그 다음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매물 적체, 매매 지수 떨어지고 있고, 시세 하락. 잠깐 반등하는 모양새를 취하는가 싶더니 1주 만에 뚝 떨어져갖고 지금 2주 연속 다 하락하고 있어요. 자, 전국 21년 3월 6만 건이나 되는 전국 작년 3월 달에 6만 건이었어요, 거래가. 그런데 올해 딱 1년 만인 3월 달에 3만 건으로 무려 50%나 전국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지방도 팔리질 않아요. 서울 5천 건에서 1천 건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죠. 집값 거품. 왜 그럼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느냐? 거품이 너무 많이 쌓인 거야. 그 다음에 매수 능력이 안 돼요. 연끌도 힘들고 매수 능력도 안 되고. 장기적 감소 시, 즉 거래량이 계속 이 정도로 이어지면 폭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매물 적체.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물은 쌓여요. 서울 1월달 4만 2천 건, 지금 5월달 5만 6천 건, 또 제목과 같이 6만 건 넘게 쌓였다고 했죠. 불과 이제 5월 말에 또 6만 건이 넘어갔어요. 자, 다주택 매물 증가, 특히 다주택 매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법인 매물도 불안하니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신고가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물이 처음에는 신고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떨어진 게 없다고 일반인들이 착각을 했는데, 진짜 거래되는 것은 거기 매물에 나와 있지 않는 제일 싼 것들만 거래가 된대요. 그것도 거래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하락 매물만 거래된다고 해놨죠. 매매지수 하락 21년 100 이상, 보통 100 이상이면 이렇게 매도자가 좀 유리하고, 100 이하면 사는 사람, 매수자가 유리하다 그러는데, 자, 100 계속 이상해서 놀았잖아요. 그랬던 게, 자, 4월달 22년 4월달 3주차 91.4까지 떨어졌고, 4주차 90점으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반등하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100 이하에서. 5월 이후에 오히려 거꾸로 하향세. 지금 지자체 선거다 여름 폭등장을 앞에 두고 하향세라는 건 좀 위험합니다. 6월에서 8월 꺾이면은 진짜 위기예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여름에 강세였는데 이때 못 올라가 버리면 뭐 가을 겨울에 올라갈 소재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대출 거품, 심리 하락, 즉 대출 이게 심각하고,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고, 심리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세 하락 21년 10월 이후에 수도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광역시도 지금 하락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뭐 세종, 대구, 대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실거래가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10에서 20% 떨어뜨려야 거래가 될락말락. ABC, 전국 ABC 급지. 자, 여러분들 이제 분양을 받아야겠다.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본인이 특공 여건 또는 가점, 공공과 어떤 민영의 그 분양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A, B, C 급지는 다 좋아요. 굳이 좋다면 A가 제일 좋고, B는 두 번째 좋고, C는 세 번째 좋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청약은 3기 신도시를 노리고 1주택자 똘똘한 한 채 집중.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 안 돼요. 이제 다주택자가 똘똘한 걸로 그냥 올인하고, 1주택자는 지금 똘똘한 거 너무 뛰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락장에 갈아타세요. 자, 유망지역 청약 모두 오케이인데 A급 집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전체, 강남이라든가 뭐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서울 전체는 단 조건이 있어요. 500세대 이상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지만 않다면, 이제 주변 시세 새 아파트에 비해서 다 낮을 거예요, 아마. 특히 강남은 많이 낮아요. 자, 이런 데는 특급입니다. 두 번째, 이제 3기 신도시, 교산, 광명, 시흥, 복정, 유래, 신촌, 낙생, 주로 성남에 다 몰려있네요. 자, 과천, 그리고 수방사, 용인, 구성, 플랫폼시티, 그 다음 청계, 창릉 신도시, 그리고 구리, 진건, 여기 진건에 2기 신도시도 있죠, 남양주. 바로 구리는 뭐 교문도 있고, 또 갈매도 또 추가로 분양하죠. 아무튼 이런 곳들이 특 A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분양가 하나만 조금 확인하고, 뭐 분양가 보나마나 대부분 좋다고 보시면 돼요. B급지. 자, 이제 3기 신도시, 의왕, 월암, 안산,
장상, 그 다음에 계양, 부천 대장, 원종, 역곡 세 군데, 시흥, 하중, 왕숙, 그 다음에 고양시 장항, 왕숙, 남양주시. 수도권 지방은 대단지 중저가의 특급 분양만 해당돼요. 그냥 수도권 지방은 지금 여기 신도시보다 한참 더 안 좋다는 뜻이에요. 왜? 너무 수도권, 경기도나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은 얘들보다 아주 안 좋아요. 삼지 신도시보다. 왜냐? 일반 분양이 적고 거기에는 조합원들이 많이 해먹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지면서 또 분양가가 생각보다 싸. 특급 분양이 한마디로. 이런 데는 괜찮아요. 자, 이제 C급지 보겠습니다. C급지는 3기 신도시, 운정도 GTX 가까운 곳은 B급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GTX에서 떨어진 것들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도시니까 C급. 그 다음 의정, 회천, 양주에, 그 다음에 검단은 2기도 있죠. 9월, 인천, 그 다음에 시흥, 하중, 거모, 안산, 신길, 대야미, 군포조, 진접, 남양주, 그 다음에 진안, 봉담, 여기 화성시예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외곽 아닙니까? 여기는 그래도 뭐 나쁜 게 아니에요. 3기 신도시. 얘들은 대신에 분양가가 싸니까 특히 여러분들 자본금이 적은 일반 서민들이나 자녀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좀 좋아요. 자, 수도권 지방은 반드시 대단지, 조건이 무조건 대단지야. 그리고 중저가야 돼. 비싸면 안 돼요. 비싸면 꽝이야.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대수가 서울도 그래요. 뭐 100세대, 200세대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신도시든. 신도시는 그나마 이렇게 묻어가기라도 하지. 100세대라도 같이 분양하니까. 100세대짜리 뭐 분양하지도 않지만. 자, 아무튼 100세대, 200세대 이런 건 보지도 마시라고요. 자, 이제 부동산 통계, 다주택, 법인 합쳤더니 집이 남아돌아요. 여기 보실래요? 통계상 우리나라 1596만 호 정도 돼요. 작년에 다 증가했대요. 유주택, 다주택, 무주택까지 다 증가. 보시면 자, 무주택자 1360만 명 정도 되는데 약 이제 가구가 더 중요하죠. 인구보다 910만 가구가 무주택 정도 됩니다. 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1000만 가구가 되네, 뭐 919만 가구가 되네. 아무튼 무주택자 1년에 31만 호가 지금 무주택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구가요 2명이 안 돼요. 1.거의 3명 4명밖에 안 돼요. 1.5명도 안 돼요. 가구가. 사실상 1인 가구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인 가구 31.7 무주택 급증. 자, 2020년 매수 98만, 매도 57만, 매수가 더 많았네요. 자, 1주택 보겠습니다. 1237만 명으로 무주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853만 가구. 이거 보시면 상당히 853만 가구에 1237만 명이 산다는 뜻이니까 정말로 1점 몇 명밖에 안 되죠. 상위 10%는 13억이고 하위 2.8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800만 원. 상위는 13억. 너무 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자, 상위 10%, 하위 10%가 무려 46.75배. 자, 패닉바인. 그러니까 영끌한 경우 1년에 무려 100만 가구를 영끌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주택 232만 명이 약 743만 가구. 그러니까 이 무주택 919만 가구, 다주택이 무주택이나 뭐 맘먹죠, 이렇게. 이걸 쪽으로 환원하게 되면 사실상 똔똔이가 될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법인 매물도 엄청 많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룸이라든가 1인 가구, 그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계에 나오지도 않아요. 안 잡힌 것들 진짜 많아요. 그것까지 포함시키면요 1000만 가구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분기점이 넘어섰어요. 즉 가구수보다 집수가 많다 이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분양을 250만 채 플러스 알파 약 300만 채. 자, 이거 보시니까 한번 무주택하고 다주택 비교해 보세요. 1주택이 아마 갖고 있다고 하고, 분양에다가 여기 안 잡혀 있는 법인도 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시원 이런 것들 아예 잡혀 있지도 않아요. 이걸 포함하게 되면 지금 집이 남아돈다. 다주택 전년 대비 3.6만 증가했고,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83만, 세 채는 29만, 다섯 채 11만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다세대나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싼 것들이니까 봐줘야겠지만,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세게 때려야 한다고 봐요. 빨리 팔게끔. 유주택 6명 중에 1명이 다주택자다. 자, 이제 경제위기, 집값급락 위험한 6가지.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경제위기가 터지거나 또는 경제위기 아닐지라도 집값이나 또는 어떤 위험자산이 폭락할 때 이게 처할 수 있는 분들, 먼저 다주택 법인이 제일 위험해요.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들이 돈이 지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왜 위험하냐? 주택수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을 봐요. 반토막 나면 거의 유지도 못합니다. 예전에 제일 파산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 부동산 갭 투자, 이제 꼭지에 잡아가지고 갭 투자 비싼 거 영끌한 사람들. 자, 50% 반토막 되면 경매 위기에 처해져. 그다음 빚투, 주식, 가상화폐, 빚을 왕창 끼고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한 사람들. 특히 이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서민층,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집 잡기도 집도 비싸갖고 못 잡고. 그냥 특히 2030이라든가 가난하신 분들이 이걸 많이 했어요. 70%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 터지면. 신용불량자 되고 회복도 힘들어요. 자, 이제 소상공인 사업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아도 그런데 거의 1년도 안 돼서 다 이렇게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 억 까먹었다는 뜻이에요. 영세상인들 파산, 실직을 했거나 채무관계, 돈 빌려주지 마세요. 빨리 빌려준 사람들 지금 거두세요. 형제간이든 지인이든 누가 됐든 빨리 거두시라고요. 자, 나중에 못 받아요. 생계 고민, 빚대임, 탕진합니다. 기타 무리한 투자, ELS라고 해서 이자 왕창 주면서 뭐 채권 플러스 주식형 이런 거 있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ETF, 이것도 주식의 일종이긴 한데 위험합니다. 자, 이제 미영 중일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요 보세요. 작년에 4.2가 미국, 8.5까지 갔다가 약간 내렸는데 8.3. 8%에서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 빅스텝을 하죠. 영국 보실래요? 2.0에서 지금 9.0까지. 아, 이거 살인적이죠. 자, 중국 한번 볼래요? 0.9. 한때 작년 10월달 2.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또 치솟고 있습니다. 2.1까지. 일본 마이너스 물가였어요. 계속. 그러다가 0.5, 2.1. 일본의 2.1은 우리나라 8%하고 맞먹는 거예요. 아파트 매매가 거래량, 아파트와 관련돼서 자, 실질적으로 현재 어떻냐? 이게 0인데 서울은 0. 자, 그리고 전국 수도권은 다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서울 아파트 수급 지수도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꺾였어요. 물론 100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반토막 아파트 거래량 10만까지 갔던 전국 거래량이 3만. 작년 1년 전에 6만에 비한다면 3만. 2년 전에 비한다면 거의 3분의 1 토막도 안 되죠. 자, 이제 서울 아파트 매물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한 달만 해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4.8까지. 예전에 미국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맞먹어요. 실질적으로 4.8이면 거의 7%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거 주택이 빠졌기 때문에. 주택 빨리 집어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7%면 미국보다는 낮아도 거의 뭐 유럽 수준이죠. 자, 주택금리 7% 눈앞, 연말에 8%까지.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6.52 이미 찍었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 택지주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울이거든요. 이게 서울인데 이게 원을 왜 그랬냐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서울에 가깝고 강남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일수록 A급이고 그다음 좀 멀수록 B급. 물론 GTX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 신도시입니다. 이게 추가 신도시 보면 뭐 화성, 진안, 봉담 이런 것들은 바뀌잖아요.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C급까지는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구리, 교문, 남양주, 진건 이런 것들은 괜찮고. 자, 이제 22년도 민간 사전청약 1분기 의왕 고천, 그 다음에 화성 동탄 2, 평택 고덕, 오산 세교, 인천 금남 파주 운정 3, 양조 회천 했고 2분기 성남 복정 1, 의왕 월암, 화성 동탄 2, 남양주 진접 2, 자, 파주 운정 3 하고 3분기 성남 금토, 수원 당수, 화성 동탄 2, 인천 영종도 합니다. 4분기 성남 금토, 시흥 거모, 시흥 하중, 부천 원종, 인천 계양, 고양 장항, 의정부 우정까지 진행할 거고,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지금 일기 신도시 뜨거운데 아직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도 재건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자, 이제 현재 거의 미분양이 너무나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이 없네요. 이제 잠못 이런 것들 지금 줍줍했다가는 떨이 분양에
마이너스 30% 떨이 분양이 암초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위험한 세 가지는 첫째가 코로나발 위험자산 거품입니다. 둘째가 인플레이션, 셋째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엄청난 대출금리입니다. 세 가지 위험 요인을 역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